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3장인데요. 페이지 339페이지 도시개발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시개발법. 자, 이제 설명을 잠깐 339페이지 페이지 써드릴까? 페이지 339. 자,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규제하는 법이다. 말 그대로죠. 그냥 도시개발법. 그러면 도시로 만들겠다. 그럼 도시가 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신도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신도시. 그럼 신도시라는 거는 그전에는 농지였었어. 그러니까 시골이었는데 시골을 싹 정비하는 거예요. 여기를. 시골이었던 지역을 싹 밀어서 구획을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구획 정리를 다시 해서 이거 도로를 깔아야겠죠. 도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이제 도시화 시켰으니까 이제 용도 지역이 뭐로 바뀌는 거죠? 도시 지역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도시 지역은 주, 산, 공, 노로 바뀌는데 목적이 산업단지 목적이었다. 산업단지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이 들어가겠죠. 주로. 그리고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럼 뭐예요? 주거지역 들어가겠지. 그죠? 상업지역은 일부 조금씩 껴있는 거고요. 녹지도 주거하고 상업지역 사이 중간중간 있어야 되니까 주로 공업단지나 주거단지예요. 그래서 무슨 단지라고 그러지. 그래서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이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하는 거야. 토지구획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건물을 밀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주 대상이 토지를 미는 거예요. 토지. 건물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정비법은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얘는 토지를 싹 밀어서 정비하자 이런 뜻이야. 처음에 볼 때 여러분이 접근할 때 우리 신도시 그러면 1기 신도시 있어요. 1기 신도시 어디에? 천당 밑에 뭔 당? 분당. 이산 말고 일산. 상동 말고 중동. 형본 말고 선본. 하천 말고 평촌. 뭐라는 거야? 5개 있잖아. 5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있어요. 이 5개, 5개. 여기 이제 신도시인데, 어디를 끼고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서울이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순환고속도로에 있어서. 이쪽에, 고양시 쪽에 뭐가 있죠? 일산 신도시. 여기 부천 쪽에 뭐 있어요? 중동 신도시. 여기 평촌, 삼본 신도시. 여기 성남에 뭐예요? 성남에 어디 있어요? 분당 신도시야. 근데 여기 신도시를 만든 게 얘는 전부 다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한 사업이에요. 이거 택지 개발 사업인데 우리 택지 개발 사업은 잠정적으로 정부가 폐지했어요. 서울에 있는 도심지 인구가 다 나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되는 거야. 못 나가게 하고 니들이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택지 개발 사업을 현재 안 하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말도 요즘 많이 나오죠. 이제 재생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던 재개발, 재건축 단순한 얘기 아니라 이제 재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자 시골을 도시화 만들려면 구획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토지를 밀어야 돼. 그럼 이 사업인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걸 이 개발법에서 규제하겠다. 사업할 사람 시행자라 정해놓고 어떤 시행자만 해라. 어떤 절차로 해라. 어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신도시 어떻게 만들 건지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하셔요. 근데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시행자가 다 사버리고 밀어버릴 거야? 그거는 수용이고. 안 살 거야? 땅값이 비싸? 나갔다가 너네들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정리해서 줘라. 환지도 있고요. 반반 섞으면 뭐예요? 혼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법에서 규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려면 개발 사업 하려면 뭘 지정해야겠죠? 개발 구역을 지정해야죠. 구역을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은 신도시로 만들 때 주거단지입니다. 아니면 산업단지입니다. 어떠한 시가지 만들 계획을 짜야 돼요. 이걸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계획 이하 줄여서 개발계획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죠?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우리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야죠.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수용해서 한꺼번에 땅을 사버리는 방식, 수용 방식,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환지 방식, 섞어서 버렸다 해서 우리 혼용 방식. 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이루는 거는 똑같이 전부 다 구획 정리가 다 되고요. 구획 정리가 돼서 도시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신도시. 기존에 있던 시골을
꺼물꺼물했던 거를 저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거를 규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 개념 알았죠, 이제? 그럼 개념인데, 자, 그러면 339 목적 한번 볼게요. 1번 목적. 이 법은, 개발법은 이 개발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한 것을 정해놓는 거야. 규정해서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일반적 도시개발 사업의 재정 목적인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자, 1. 도시개발구역이 뭐야?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뭐 뜻이 별로 없죠. 여기 도시개발구역 이거 해볼게요 제가.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요 시골을 묶었어. 묶는 걸 뭐라고 그래? 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개발구역. 그럼 이거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오겠죠.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지정권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정권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정해놓고 뭐 하지 이래야 돼? 딱 지정해놓고 뭐 하지? 말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 아 이거 산업단지로 주거단지로 인구를 10만 명을 집어넣어야 돼. 이 10만 명을 넣기 위해서는 무슨 단지를 넣고 환경, 교통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을 짠 다음에 여기다 하자. 이렇게 해야죠. 계획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짜서 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누구를 정하는 거야? 시행자 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 개발 사업이 뭐냐? 자, 이거 개발 사업이 뭐야? 거기 2번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단지, 무슨 시가지 조성이에요. 자, 그럼 제 2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누가 할 거냐? 자, 이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이 그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에요. 예외가 국장인데 자, 여기 서울시에서 지정한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하면 돼요. 경기도에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하면 돼. 근데 이게 시하고 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할자를 정하면 되죠. 서로 하려고 그러면 윗사람이 직접 해버려요. 윗사람이 그때는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지정권자 원칙이 누구니? 그런 원칙이 도시군을 결정했던 시도지사가. 대도시의 경우는 누구예요? 대도시장. 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는 누가 하면 돼?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예요. 대도시는 누가?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대도시의 시장은 인구 50만이니까 고양시는 대도시거든요. 100만이기 때문에 성남시도 뭐예요?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구를 가지고 있어. 구. 50만 이상의 구를 갖고 있어. 50만 이상일 때 구 둘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인구가 50만이 안 돼서 의정부시장이 지정 못하고 경기도시가 지정해야 돼요. 다만 예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5가지 해당이 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해서 이게 단독 문제로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가계획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장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청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청이 지정해달라고 뭐예요? 요청하는. 국방부 장관 친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 같은 장이니까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 여기서 용어 정의 안 했어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요청이란 말 쓰고요.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해달라고 할 때는 제안한다 이런 말 씁니다. 용어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중앙행정기관장 측 해주세요라고 뭐 하면 돼? 요청. 그리고 공공기관장 있어요.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있어요. 공공기관은 한국자 들어가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제안이란 말 써요. 자 보세요. 여기는 무슨 말 썼어요? 여기는 요청. 여기는 뭐야? 제안. 중앙행정기관장 행정청이고 공공기관 정치훈장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할 때 그리고 아까 2개 이상에 걸쳤어요. 시도에 이렇게 걸친 거야. 걸치면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됐대. 2 이상에 걸쳤는데 2 이상의 해당 기관장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마치면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보이질 않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아, 맞췄어. 맞힌 사람이 이거 합격하실 겁니다. 천재라고 그래. 천재지변 긴급한테. 농담이에요. 천재지변 긴급한테. 내가 창피해요? 천재지변 긴급할 때, 빨리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린 줄여서 국중공돌천이라고 그래요. 국중공돌천이니까 단순히 몇 번 읽어두면 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문제는. 다음은 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 국중공돌천 중에 뭐 하나를 뺀 다음에 좀 특이한 거 하나 집어넣고 비슷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니까 국중공돌천에서 지우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요령인 거죠. 국중공돌천에서 거기 340페이지 봐보세요. 자, 여기 원칙에 시도지사 대장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외가 국장이 하는 경우는 다음 같다 해서 1. 국가 동그라미 국가. 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2.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 요청. 3. 공공기관장의 정출기한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정해달라고 뭐 할 때 제안. 4번.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자,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가 성립 안 됐다 이 뜻이에요. 5. 천재지변 긴급할 때 누가 해야 되죠? 당연히 국장이 해야죠. 그래서 이걸 국중공돌천일 때, 이때는 국장만 하겠다. 그럼 이 부분을 자, 요 사람 한꺼번에 불러서 이거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정권자. 자, 큰 2번에 네모 진한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역이 너무 크면 이거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구역이 너무 작아. 그럼 이거는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걸 분할 시행이라고도 하고 얘는 두 가지 묶어서 뭐예요? 결합 시행이라고도 해요. 분할 또는 결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할 결합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정권자에 가만히 보시면 어느 분이 안 계시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여기 대도시장 있으니까 여기서 대도시장 빼야죠. 지정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이분한테 지정해주세요라고 뭐 하면 되겠네. 행정청끼리는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시장 해놓고 가로에 대도시장은 제외라고 썼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님 개발구역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근데 지정할 당시에 해당 지역의 면적이 뭐냐에 따라 이게 또 이제 달라져요.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뭘로 달라졌죠? 주, 상, 동, 농. 관리지역이 뭐로 나눠졌니? 보, 생, 개.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자, 딱 보고서 현재 우리나라 땅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한다는 얘기는, 도시개발사업 한다는 얘기는 주 대상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가 주 대상이고, 도시인데 뭐 도시개발을 해. 그죠? 근데 도심지 내에도 도시인데 주거지역인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개발하겠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녹지지역이 현재 보생자로 세분되는데, 보생. 자, 여기서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땅을 하나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돼. 왜 지우냐? 얘마저 개발하면 도시 완전히 시멘트화돼서 얘는 하지 맙시다라고 뺀 게 있어요. 그 어디에? 예, 보존녹지예요. 개발하면 안 돼요. 보존녹지 안 돼. 그러면 여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보통 우리 주택을 짓거나 건물 짓 때 주거지역은 옆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려고 그러죠? 위로 가려고 그러고. 상업지역도 옆으로 가려고 위로 가려고. 공업지역은 옆으로 가야죠. 그럼 어디가 면적이 커야 돼요? 공업지역이 크죠.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이어야 돼.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 근데 바깥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해서 주상, 생자, 공, 박 1만, 3만, 3만이라고 그래요. 안 창피하죠? 주상생자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바깥타 지역은 30만 이상이어야 요건을 갖춰주겠다라고 조건이야. 전제 조건. 너무 작게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30만 이상인데 여기 왔더니 초등학교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또 4차로 이상 도로가 생겼다. 그럼 굳이 면적이 클 필요가 없죠.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30만 이상 갖고 오라는 얘기는 크게 개발해서 기반에서 크게 짜라는 얘기인데 이게 초등학교가 이미 있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있으면 야 이거는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하자. 자, 초사 10만이라고 그래요. 원칙은 30만인데. 그래서 거기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원칙이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자생 해가지고 걔는 얼마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주상자생 1만.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3만. 근데 여기 보존녹지가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녹지가 없어서 안 써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외지역일 때는 면적 얼마 이상이고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만약에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연립 건설이 포함이 되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만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여기 개발구역에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여 교육청에 동의 협의를 했고 초등학교 있고 또 구역 안에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가 됐다. 그럼 초사 10만 이상이면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정 규모예요. 이 규모에 맞으면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거기 쌍가루 입어 예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럼 얘는 주로 개발이 된 지역인지 아닌지 보세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미개발지죠 거의.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 규정을 좀 두겠다. 그래서 거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되고 광역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면 자연녹지 현관펜, 계획관리 현관펜, 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파란 색깔은 현재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 이 계획에서 야 여기 다 보존할 땅인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는 개발해도 돼라고 정해놓은 땅. 농림지역에서는 여기는 개발해도 돼. 자연환경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돼. 녹지지역 중에서 여기는 개발해도 돼. 그럼 요런 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고 요 바깥에서는 지정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지역 안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개발이 가능한 땅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녹지 중에 무슨 녹지? 자연녹지. 요거는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다 하게 됐어요. 원래 뭐 할 땅이었기 때문에 개발하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현관펜은 어디 자연녹지하고 뭐야?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됐고. 그리고 이 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취락지구하고요. 개발진흥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중앙행정위원 협의한 땅은 면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정 가능합니다. 요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도시지역, 외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현재 주거지역인데 면적이 7,000제곱미터예요. 7,000제곱미터면은 개발구역 지역 요건에 주거지역은 1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 1만 제곱미터가 안 됐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없는데 여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취락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취락지구는 뭐냐면요. 해당 지역을 개발을 막 하려면 안 되는데 보존을 할 지역인데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럼 다 난자하지 말고 여기서만 개발해 이렇게 한 거예요. 개발해라고 한 건데 면적이 작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도 뭐 할 땅이냐면 개발을 진흥하려고 개발하는 땅이에요. 그럼 면적이 작으니까 안 돼? 아니야. 개발진흥지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도 잘 봐요. 해당 지역을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데 무슨 구역이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원래 개발하려는 땅이잖아. 면적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 예측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가 된 지역이에요.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에요.
해당 지역의 면적이 작다는 거야. 그럼 중앙행정협의회에서 여기는 면적에 상관없이 합시다 해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취계지중이라고 그래요. 단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해 두면 돼. 저랑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당장 안 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취계지중. 중이 취하면 계절서 무섭다 이런 거야. 취계지중이에요. 요걸 못하겠어 저는. 이게 요걸 못하겠어.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구역. 일단 얘는 개발하려는 땅이라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 가능하고 중앙행정위원 협의가 되면 면적 상관없이 지정하기로 했다. 그럼 요거는 원래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지만 이상이어야지만 되는데 요런 네 가지는 상관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규모 별도 지정해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지능지구 그리고 지구단위겠고요. 그리고 니읒 디귿에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위원자 뭐한다? 협의.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적 협의해도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인데 이제 지정 절차로 갑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외우라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는 건데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인구를 여기다 15만을 잡아놨대. 그럼 15만 명을 잡아놨는데 이미 14만이야. 그럼 1만 늘린다는 게 무슨 개발이야. 그죠? 아파트 한 동 지으면 끝나죠. 여러 동 지으면 끝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이걸 우리 해야 돼. 이걸 우리 기초조사라고 그래. 기초조사 한 다음에 항상 우리는 의심협이라고 배우셨어요. 의협심이라고 배웠어요. 의협심이라고 했어요. 심협의라고 그랬어요. 제일 편한 거. 의협심. 네. 그래서 의, 협, 심. 의견 청취 거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뭐 거쳐?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가 순서고 의협심이니까 지정에 따른 효과가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효과. 지정되기 전에는 현재 도시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게 농림지역이었다. 만약에 농림지역인데 인구가 얼마였냐?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정도 있었다. 이거를 현재 15만으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라고 그랬죠? 봐볼게요. 5번에 1 기초조사 등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개발구역에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 실태주택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 측량을 할 수가 있다. 기초조사 여기 할 수 있다에다 밑줄 치세요. 할 수 있다. 공법에서 만약에 기초조사한 표현이 나오면 항상 하여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얘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면적이 좀 작으면 안 해도 되는데 크면 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견 청취할 때 내 땅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땅이 지금 밀려나가는 거니까 구속력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 의견 청취할 때 공람이라는 거 하게 됐어요. 공람을 14일 이상 하고 공람 기간이 끝났는데 면적이 너무 커요. 면적이 너무 크면 환경단체 주민 말고도 환경단체 의견도 듣자 해서 공청회라는 거 합니다. 공청회. 그래서 공람은 무조건 하는 건데 공청회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공청회는 언제만 해요? 그럼 100만 이상일 때. 그래서 여기 공청회. 국장, 시도시장, 후수, 구청장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뭐 거쳐요?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정에 따른 뭐라고 했죠? 효과라고 그랬죠. 효과. 그래서 거기 1번에 도시지역 등에 의지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시험앞에 당해 지역은 지정되자마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시켜버립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결정고시 된 걸로 보는데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농림지역이었는데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은 개발할 땅이 아니라 보존할 땅이거든요. 그럼 얘를 도시로 바꾸려면 도시군관리기획이라는 걸 또 짜서 한 1년 정도 이전 기다렸다가 개발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농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정되자마자 그냥 뭘로 봐버려?
도시적이고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의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미 이게 지구단위 구역이었어요. 그럼 의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취락지구였어. 취락지구 안에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들어있어요. 그럼 지구단위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지치였던 지역은 의제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농림지역에다가 개발구역 딱 지정했어. 그럼 농림으로는 개발이 안 되니까 지정되자마자 도시로 보겠다. 그리고 난개발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구역으로 봐서 계획 짜서 개발해라. 근데 이미 지치였어요. 지구단위 구역이었으면 지구단위 있을 거고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있으니까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쌍가로 2번은 지형도면이라는 건 그럼 요게 이제 어디까지 개발구역 지정됐는지 있어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 개발 사업이 끝나야 도시지역 주상공록이 나오는데 아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형도면은 나중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려라. 그래서 예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짰어야죠? 개발 계획을 짰어야지. 개발 계획 짤 때 자, 여러분한테 아주 깔끔하게 판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깔끔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대충 지어서 하면 좋은데 대충 지어서 하면 여러분 볼 때 불편할까 봐 제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개발 계획 누가 짜냐? 누가 짜야죠? 지정권자가 야 이거 어떤 도시로 만들 거야? 혹시 일산하면 여러분 무슨 도시예요? 신도시야? 아니야. 이제는 그 당시에는 신도시였지만 지금 구도시죠. 20년이 지났는데 1980년대 후반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죠.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왜 서울 신도시라고 그러지 그럼? 안 되잖아. 이제 구도시고 이제 신도시는 양주 신도시, 뭐 남양주에 가면 별내 신도시 있죠. 별내 신도시, 구리 같은 데 가면 별내 신도시, 여러 가지 다산 신도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짓는 신도시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계획 짤 때 주거 기능을 넣겠다 그러면 인구, 그러면 아파트 짓게 되면 병원 있어야 돼, 학교 있어야 돼, 엄청난 많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개발 계획 수립 순서에 그 원칙 보시면, 자,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짜라는 얘기죠. 지정하려면.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동시. 이거 짜서 지정해라. 근데 짧게 많으면 지정부터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거 짜라. 2년 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동시에 하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개발계획을 공모를 했다는 얘기는 구역을 지정해놔야 공모를 받고 계획을 짜잖아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놓고 공모하고 나서 짠다 이런 뜻이에요. 예외죠.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가 있다. 그게 어떤 땅인데요. 거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럼 미개발지죠. 미개발지. 미개발지는 짧게 많으니까 일단 지정해놓고 개발계획 천천히 짜겠다. 2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위 앉아 협의해서 여기 지정부터 해놓고 천천히 차근차근 개발계획 짭시다. 단 자연환경 보존 협의해도 안 되고. 이 오른쪽 페이지에요. 343페이지. 페이지는 항상 하단에 있으니까 빨리 페이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빨리 페이지 보고 가야 되는데 멍 때리다 보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페이지 343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구나. 오른쪽 페이지 위에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상공,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주상공 다 더해서 전체의 30% 이하인 거야. 이 구역 안에 주상공을 다 더했더니 30%가 안 되는 거예요. 30% 이하? 그럼 이거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자. 디귿.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개발계획 나중에 반영해도 된다. 됐고. 자, 여기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라 이 말은 수립할 것이 많은 지역을 말해요. 수립할 것이 많아서 일단 지정부터 한 후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 줄 테니까 요 안에 계획을 짜세요. 짧게 많은 지역이니까 미개발지 이렇게 된 거야. 미개발지. 미개발지 어디예요? 그러면 일단 생산녹지, 생녹,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 외지역. 개발구역 안에 주, 상,
이거 다 더했는데 얘네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는 얘기예요. 30% 이하면 70% 이상이 뭐란 얘기지? 70% 이상이 미개발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가 된 땅. 협의된 땅. 개발계획을 뭐 한 지역이요? 공모. 공모하려면 일단 지정을 해놔야 이 지정해놓은 지역에서 개발계획 공모 받아서 개발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됐고. 그리고 이번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동의 요건을 지금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2번. 그러면 이 개발계획이 여기 도시가 있으면 도시는 도시 기본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기본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있으면 그걸 부합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2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도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즉 이미 짜져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짜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3번 상호기능 조한대 거기서 현관편은 330만 제곱미터만 하세요. 자, 330만 이상인 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100만, 200만 말고 330만 제곱미터예요. 그렇게 큰 100만 평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에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여러 가지가 조화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330만 이상일 때 복합 기능이라고 그래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무슨 기능 갖추세요? 복합 기능 갖춘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게 도시군 정비 개발 계획 관련된 내용 중에 특이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일 때는 상호조화 이루도록 노력해라 하면 안 돼요. 330만 제곱미터.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 계획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되고 해제가 되는 거 시행자 그리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끝나고 나서의 효과 그리고 사업하는 자 중에 조합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정리하시면 개발법은 기초 과정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개발구역 해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